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분 기억하시죠? 제 100만 유튜버 빅보이 크립토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새롭게 인터뷰한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 그래요. 여기 지금 인터뷰하는 이 두 분은 미국 유튜버 알트코인 데일리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질문한 게 빅보이 크립토한테 가장 XRP에 있어서 불장에서의 시나리오 예측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빅보이 크립토가 답변을 해줬는데 제가 핵심 포인트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올해 9월이나 10월에 SEC와 합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현재까지를 볼 때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그 합의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테더 케이스랑 비슷하게 해결이 될 거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XRP 가격이 작년 11월이나 12월부터 계속 떨어졌는데 이 소송이 끝나면은 XRP가 올타임 하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격이 눌러왔던 것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XRP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XRP 불장 시나리오를 얘기해 준다면은 약간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준비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볼 때 XRP에 있어서 좋은 시나리오는 $30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화가 $30니까 하나로는 지금 환율이 조금 올랐잖아요. 한 3만 3천 4천 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로는 3만 3천 원 4천 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머리를 잡으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어서 말하는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2017년도 올타임 하이랑 비교해 보면은 10배, 이제 10배는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코인들 이번에 불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서 얘기를 한 거 같고요. 기억해봐라 2016년, 2017년도에 $100 투자해서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코인은 XRP였다. 이제 그러면서 리플사 IPO 이야기가 나오고 가격이 점점 오른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12에서 $30 정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소 보는 게 $12에서 맥스로는 $30 보고 있는 게 이제 이분의 의견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더 소송 다 기억하시죠? 너무 쉽게 넘어가서 이제 리플사도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리플사가 워낙 강력한 존재이고 예전에 제가 게리 갠슬러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경쟁자 뉴페이스가 나오면은 이제 5년, 10년, 15년 계획을 아예 만들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발전 속도가 늦게 만든다. 이제 그래서 정치적인 입김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드리자면 이 두 유튜버는 비트코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XRP를 싫어해요. 지금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됐나? 그랬을 거예요. 1년 반 전. 그때 예전에 대놓고 XRP 비판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XRP 군대들한테 엄청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본 걸 기억이 나고요.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인터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분들도 인정을 하는 게 2017년도에는 XRP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훌륭했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빅보이 크립토는 XRP 군대처럼 이제 강력 홀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수익 낼 만한 건 다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제 커먼 센스라는 얘기를 떴었는데 자기 상식선에서는 XRP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뭐 완전히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을 이제 100%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년도처럼 다시 한번 XRP의 멋진 상승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본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엑시트라든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라고 제가 일단은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 공유해 드립니다. 저도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세력적 관점에서 볼 때는 XRP는 항상 소재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그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탈출 기회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XRP 투자 보는 관점마다 틀릴 텐데 가격 상승이 충분히 있을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히 투기적 가치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유튜버가 말한 $30도 투기적 가치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유스 케이스 가치 측면은 아닌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 정말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 그랬지만 가격이 정말 몇십 배 올랐으면은 그거는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제 매스 어돔션이 일어나는 건지 투기적 가치로 일어난 건지. 그러면 만약에 투기적 가치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럼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때 봐서 말씀드릴 건데 너무 앞서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화면이요. 구글 트렌드로 보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얼만큼 서치가 되고 있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이게 2016년 7월이거든요. 여기가 2017년 비트코인 그때 강세장 초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루하다가 지루했는데 지금 요거를 현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2017년도 불장 초입 그때랑 트렌드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게 이거는 아직은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의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게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식인 거죠. 계속 이렇게 지루한 건데 아직은 그게 아니라 아직은 컨택트가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렌드가 더 정확하게 지려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 뒤에 와서 다시 보면은 이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도 아직은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트렌드가 살아있고 관심도도 생각보다 높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만 다른 코인들도 같이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현재 큰 방향성을 보시라고 제가 공유해 드리는 기사인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은행이 있습니다. 메이저 은행인데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은 바이낸스는 바클레이 은행의 일방적인 행동에 실망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영국 그 유저들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모든 결제를 어제 그 바클레이 은행 그 계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두 다 이제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당국 FCA의 지침이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는 영국 FCA가 금지한 거는 FCA가 규제하는 바이낸스 마켓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금지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바클레이가 오해를 하고 거래 중지시켰다. 바이낸스가 영국에 설립한 바이낸스 그 마켓 리미티드 하고 현재 자기들이 그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웹 그 사용자의 입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 반엔 유저들도 화가 좀 많이 나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큰 그림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클레이가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부 지침이 있었으니까 막았겠죠. 최근에 바이낸스를 보면은 일본이랑 이제 영국에서 계속 강도 높게 규제를 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아예 그 거래 못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바이낸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바이낸스는 규정을 준수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해서 소비자 보호 최선을 다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바이낸스 움직임이랑은 관계없이 이제 규제를 한다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게 지금 몇 년간은 조용했는데 이제는 하나씩 큰 기관이 들어오기 전에 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재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쉐어를 가장 차지를 크게 하는 게 바이낸스니까 많이 잘라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저는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거래소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규제 안에 들어가야지만 본인들 입맛에 들어가서 그 세금 흐름이 눈에 보이는데 현재 이제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파생 상품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 나라에서 정해둔 규제에 따라서 훤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규제 그 커트 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그 대형 그룹들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규제를 만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소위 선진국 예를 들어서 G20, G20에 드는 나라들은 규제가 계속 다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게 생각하시면은 암호화폐도 이제 주식 시장처럼 자리를 잡는 초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망하지는 않고 발전을 하고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는 망하지 않고 이제 발전하는 이제 초기 단계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게 있죠. Too big to fail이라고. 이제 망하기는 너무 커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망한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물론 세금도 내야 되고 규제가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보호 장치도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뉴비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지루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라서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다이어트 노랑봉지입니다. 제가 이제 단 거를 거의 다 끊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회사에서 오리지널 노랑봉지를 간만에 마셨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몸에 단 거는 역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조금 놀란 게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60대 정도 이제 중반 어르신 그 여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손주인지 손녀인지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가면서 이제 전화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에이다가 많이 올랐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는데 그 근처 가서 막 다시 듣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제 관련 얘기 보니까 암호화폐 얘기를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괜찮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단지 생각보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더 많은 현재 암호화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더 투자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인지는 못할 수 있지만 상당히 초기 투자자시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은 저희 같이 일찍 들어온 분들은 그만큼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그 모노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완성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지불카드로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달 말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이 은행의 이 모노뱅크 그 공동 설립자가 있는데 이분 역시 비트코인 옹호론자예요. 그래서 2022년대에 가면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남미라든지 다소 우크라이나이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1인당 GDP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4천 불 정도.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인데 선진국들은 일단은 규제를 먼저 강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살아날 확률이 가장 높은 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XR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비트코인 XRP 관련 이제 이런저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일단은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